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래퍼님의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잡수다 2부 출발합니다. RSP의 내 심장을 멎게 한 섹시 레이디입니다. 아무튼 그래갖고 해외 마케팅으로 들어갔는데 막상 다닐 때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뭐 아닌 부분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수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나름 이제 우리 국익에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약간 뿌듯함? 뼛속까지 공자님이셔. 할수록 아닌데? 약간 그런, 있을 수 있죠. 약간 그런 거가 약간 있었어요. 근데 욕은 제가 제일 많이 하고 다녔어요. 회사 내에서.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아까 뭐 상사들한테 올바른 말 못한다 이렇게 좀 불평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불평을 많이 하면서도 이제 해외 나가면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이렇게 좀 재수없게 들리려나? 말하자면 이제 국가대표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시회 같은 거를 나가면 좀 없긴 없다 재수가. 네. 전시회 같은 데를 나가면 우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 제품을 전 세계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홍보를 해줘야 돼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 근데 이제 보면은 옆에 일본 애들도 와 있고, 요새는 중국 애들도 많이 와 있고, 유럽 애들도 와 있고, 미국 애들도 와가지고 각자 자기 나라가 좋고 자기 나라 제품이 가장 선진화됐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람 심리가 좀 단순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묘한 경쟁심과 애국심이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렇죠. 네. 끝나고 나면 좀 자부심을 느끼죠. 내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내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가 좋다고 설명을 해줬다, 외국 애들한테, 기자들. 네. 외국 기자들이 이렇게 막 몰려와요. 카메라 들고. 보통 이제 전시회를 하면 우리 전시회 전날 기자들이랑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를 먼저 하거든요. 네. 오면 우리 나라 제품이 전시되어 있는 부스에 서가지고 얘들한테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해주는 거죠. 영어로요? 영어로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럼 중국어로 해? 네, 뭐 요새 스트레스가 중국 애들이 자꾸 옆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제품도 좋고 훨씬 고급이다라고 옆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걸 이제 가끔 이렇게 들으면 옆에서 좀 욱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부심이 좀 있어요. 설명해주고. 네. 그거 외에는 불평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 게. 네. 그럼 약간 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진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수트 딱 차려입고 비행기 타고 딱 가갖고 이제 사람들 청중 앞에서 이제 설명하고 강단에 서갖고 그러면서 박수 받고 뭐 이런 것도 없잖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좌석은 어느 클래스입니까? 좌석은 이코노미입니다. 이코노미. 이코노미. 네. 마일리지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임원 아니면 다 이코노미. 근데 저도 어릴 때 해외 영업을 잠깐 해봤지만 역시 대기업에서 하는 해외 영업이랑 작은 회사에서 하는 해외 영업이 완전히 다르네. 그럼요. 제가 경험했던 거랑 완전 다르네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컨퍼런스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요새는 그렇죠. 뭐 대기업은 아예 자기 돈으로 자기만의 이제 뭐라고 하나 외국 애들을 불러다가 자기만의 세미나 파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이제 뭐 거짓말이 아니라 TV 속 드라마가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드레스 차려입고 파티장 가가지고 손에 뭐 샴페인이라도 들면서 걔네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한 가지 확실한 거짓말은 있어요. 드라마와 현실의 차이는. 로맨스는 없다는 거죠. 로맨스도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드라마에서는 그 장면만 보여주는데 현실상은 그거 끝나고 사무실 가서 야근하는 장면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밤새 야근하고 나와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새벽에 보고서 쓰고 이런 제가 말하는 로맨스는 여성과 예 있어요. 그 스튜디오스 언니들하고 외국 애들하고도 있고. 어머, 오 마이 갓. What the fuck?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 그 끝나고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던 애들이 그때 가면 여자들은 이제 울긋불긋 드레스 원피스를 입고 나와야 되고 원피스 이게 허리 짤록한. 아예 그런 거죠. 이렇게 파티복 입고 나와야 되고 남자는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 놓치는데 그 드레스 코드를 못 맞춰 가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그거 배려해 줘 가지고 하얀 와이셔츠 정도는 이제 입고 들어가야 된다 정장에. 그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여유 있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네랑 말을 잘해서 좀 더 팔아볼까? 좀 더 못 팔면 난 돌아가서 엄청 혼나는데 뭐 이런 마인드로 있는. 어쨌든 그런 와중에도 직업정신이 계속 발휘되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안 하면 혼나니까. 저는 이거 많이 경험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 중동 아프리카 쪽이라서. 근데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뭐 사자 보셨어요? 사자? 전시회 얘기를 하면 요새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글로벌화가 돼가지고 중소기업들도 가서 이제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실력 있는 중소기업은 솔직히 네. 대기업을 상향하는 중소기업도 이제 것도 부스를 차려가지고 똑같이 행사를 하는데 인기 좋은 데는 꽤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대기업이랑 큰 차이 없이 그런 그 만족감 느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 래퍼님 이렇게 두 분 말씀하시는 걸 얼핏 보면서 느끼는 게 래퍼님 예. 전진 많이 닮으셨다. 예, 무지하게. 뭐 전진이 고등학교 거의- 후배긴 거의- 한데. 거의 뭐 그냥 거의 쌤쌤 정도인데. 거의 쌤. 쌍둥이라 그래도 믿을 정도. 예, RSP를 검색해 주세요. RST. 은근히 홍보 많이 하는데. 요즘 힘들어요. 사업하느라고. 은근히 홍보 많이 하는데. 복당 30원. 좀 자기 아, 사업. 제가 그냥 설정을 제- 드릴 테니까 다시 얘기하지 마세요. 네, 계좌번호 불러드릴게요. 차라리. 도와주세요. 뭐 사랑의 열매야. 알겠습니다. 그러셨구나. 기왕 두 분 다 뭐 대기업, 전자 해외 마케터,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대기업 얘기니까, 그 대기업 취업에 관련된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뭐 취업하는데, 팁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취업하는데 팁이라고,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우선 어떤 조건으로, 사람들을 뽑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 이건 되게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는 거라, 네. 좀 어떻게, 뭐 파장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파장 안 됩니다. 파장이 될 수 있는 부분 편집해 주세요, 혹시. 아니요. 파장 안 됩니다. 예. 청취자가 얼마 안 되기 예. 때문에. 친구 중에 이제 그 인사과 쪽에 있는 애가 있어요. 대기업. 이쪽 네. 말고 다른 대기업인데, 이제 그 선별할 때 그 조건이 워낙 지원자들이 많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 뭐 100명 뽑는다 그러면 10,000명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어요. 자기소개서나 서류를. 이런 걸 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그 엑셀로 쫙 그거를 깔아놔요. 근데 각자 이제 기본적인 학교, 뭐 토익, 뭐 학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깔아놓고 거기다 엑셀로 기본적으로 학교로 한번 거른대요. 학교를 거른다. 학교로 거르고 리크루팅의 예. 기본 전제죠. 예, 그리고 뭐 토익 점수, 뭐 학점 뭐 이런 거 거르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도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역도 일부 네. 고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없을 때는 뭐 특기 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또 거르고 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 제일 처음에 거르는 거는 임원 자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거르는 게 있대요. 네. 임원자재. 다 아는 거죠, 뭐 그거. 그런 것들은 제가 많이 봤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들을 거르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 같은 것들은 자기가 이제 뭐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솔직히 네. 뭐 다시 편입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랬을 때 팁이라고 하면은 그 특기사항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스펙 말고요? 어떤 그 그것도 스펙이죠. 스펙이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대회에서 학력 말고. 무슨 뭐 당선이 됐다든지 뭐 내가 무슨 이런 이력이 있다든지 어디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조금이라도 더 보충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거의 다 서류에서 걸러질 수밖에 없다. 제 대학 동기 중에 한 놈이 학교 성적이 정말 쥐약이었는데, 그리고 입시 준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걔는 애초부터 광고하고 싶다고 광고 기획전에 새내기 때부터 그렇게 계속 응모를 해서 대단한 상은 못 탔지만 항상 입상을 조금씩 했었어요. 그걸로 제1기획 들어갔어요. 예, 맞아요. 그런 네. 경력들이 있으면은 우선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고려 대상이 많이 되죠. 같아요. 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단순히 뭐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 뭐 그냥 스펙이 조금 떨어지는 자기소개를 잘 쓴다. 토익 같은 거 하나만 잘 된다. 그런 거는 좀 힘들죠. 읽혀지질 않는데요. 예. 뭐 일단. 우선 그냥 걸러지니까. 자기가 지원하는 그 회사와 일의 특성에 맞게 뭔가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뭐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이 워낙 우리 때보다도 준비를 잘하니까 방금 이제 래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사전에 그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영어는 요새 다들 잘하잖아요. 대학생들 영어도 다 잘하고 토익을 잘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문제가 너무 대학생들이 그 취직 준비를 너무 일찍 해가지고 굉장히 그쪽으로 전문가가 돼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서류 통과는 그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관리직에 좀 가까운 입장이니까 짬밥이 좀 돼서 이분들하고 이제 면접할 때 누구를 뽑을까 얘기를 같이 많이 의논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리크루팅이나 커리어 전문가들이 다 얘기해 주는 건 다 아실 테고 그거에 내가 여기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애티튜드를 좀 되게 많이 본다. 태도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소홀해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아니, 잠깐만 말 끊어서 죄송한데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데 애티튜드 한 다음에 태도를 말씀하시니까 그 정도는 우리도 알아먹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운동을 좀 하라고 하고 싶어요. 운동요? 예, 되게 자위? 나머지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특이한 얘기를 해주면 운동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네. 운동하는 사람 유리하다. 면접 때 학생 운동? 운동하는 사람들. 그 운동 말고요. 네. 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상식으로 잘 통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덜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공부하고 이런 걸 많이 보는데 결국 면접이나 이럴 때는 어느 걸 많이 보냐면 얘가 팀 플레이어냐 아니냐. 그리고 해외 영업일이 생각보다 좀 터프해요. 네. 제가 피곤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체력도 많이 필요하고 어려운 상황도 위험한 상황에도 가끔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싸움도 좀 해야 되고 무서운 애들이 겁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운동이라고 해서 뭐, 격투기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팀플레이. 뭐, 축구부 클럽에서 주장을 했다. 뭐, 농구 클럽에서 주장을 했다. 뭐, 유도부 주장이었다. 이런 걸 굉장히 이분들이 좋아합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함으로써 얘는 팀플레이를 해봤고, 리더십도 좀 있었고, 얘 나는 능력도 좀 있고. 체력이 되고, 외국 애들이 뭐, 겁줄 때 겁먹을 것 같지도 않고, 뭐, 쉽게 말해서, 오지에 떨어뜨렸는데 안 죽을 것 같다. 그런 좀 강인한 느낌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실제로 그런 경력이 없더라도 그냥 이력서에 쓰면 되겠네. 근데 참고로 이거는 1차, 2차 면접이 통과했을 때 면접 유효한 때만에 거죠. 이게. 면접 때만에 서류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고요. 래퍼님은 기초적인 이제 서류 1차. 쪽에서 시작을 하신 거고, 양마살님은 그 이후에 마지막 면접 얘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꾸미면 안 되고 실제로 하라고 이제 권장해 드리는 게 비즈니스맨 생활 10년 하면은 누가 뻥치고 안 하는 거 다 보여요. 그럼요. 어차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사꾼들끼리 만나서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서로 돈을 뜯어내는 입장이거든요. 어설픈 아마추어 대학생들이 아무리 자기 경력을 거짓말을 해봤자 눈빛만 봐도 다 압니다. 영마사님, 저는 사실 일산 쪽에서 테니스 클럽 2개에 제가 총무직을 맡고 있는데 저 정도면 어떻게 좀 말씀하신 대로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될까요? 저는 돼요. 사실인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시네요. 영마살님, 저는 일산의 미시클럽 2군데 단골이에요. 미시클럽, 미축구가 아니라 미시클럽. 네. 저는 사실인 것 같습니까? 해외 영업에 술상무는 잘 안 뽑는데. 해외 마케터신데 그 표현이 맞는 거죠? 해외 영업보다? 예, 마케터가 정식 표현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자, 지금 안 회장님 소피 보러 갔을 때 우리 엔돌님하고 담소를 나누셨어요. 영업이냐 마케터냐 그랬더니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영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영업하고 해외 영업이라는 의미 자체가 좀 다르다. 그래서 마케팅과 영업의 경계가 모호하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었어요. 그거는 대기업이니까 그렇게 다른 거죠. 네. 제가 옛날에 해외 영업할 때는 국내 영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랬다고요.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 아니죠? 좀 팔아달라고 사정하고 가격 깎아주고 뭐 수량 맞추고 매출 맞추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대기업이시니까 아마 좀 다르겠죠. 자, 그러면 멋있는 거예요. 해외 마케터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조건 이런 거. 그 전에 해외 마케팅 무엇을 하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물어보실 건가요? 혹시? 아니, 아까 다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아까 있어. 이게 뭐 하는 그래요? 거냐라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그거 땜빵하고 가시죠. 그럼 땜빵하고 가죠, 그러면. 우선 해외 마케터가 뭘 하냐고 하냐면은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그냥 잘 팔기 위해서라는 부분들이 많이 이쪽이라고 하면 듣는 사람 영마살 님께서 이제 잘 파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는 업무가 되게 다양해요. 되게 다양한데 이제 모든 것들을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장이요? 예. 엉덩이 똥구멍?
일일이 다 받아주시면 안 돼요. 예, 그럼 예. 얘기 매길 끊기기 때문에 적당히 모른 척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나 이게 너무 하고 싶었어.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전략을 짜요. 담당 국가들이 있어요. 담당 국가에 대해서 각 전략을 짜요. 뭐 마케팅 전략 같은 거 짜고 이제 법인하고 지사하고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가 이제 선적이 되기 위해서 선적하는 공장하고 이제 관리를 또 하는 이제 선적이 되는 부분, 오더를 받는 부분, 상담을 해갖고 해외 바이어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갖고 직접 그 우리가 오더를 따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 나 관장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지금. 죄송해요. 네. 내가 웃겨 죽겠네. 갑자기 자, 바이어들을 만나서 상상이 나왔어. 오다를 오더 따고. 따다 관장 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신상품이 나올 때는 시장조사 같은 거를 나가갖고 시장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이 탄생하기까지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통해 뭐 물류 쪽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관장을 같이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하네. 결국에는 다 하나 마지막에 관장한다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바지가 여러 명이 이게 저도 한마디 거들자면 되게 똥 싸는 직업이구나. 해외 영업이라는 거는 이제 국내 영업하신 분들하고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거는 해외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 오다 받는 과정, 생산하는 과정, 출하하는 과정, 그리고 뭐 고객한테 대금 받는 과정까지, 그리고 뭐 새로운 바이어를 발굴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까지 하나하나 참여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외 영업이라는 게 제가 했었던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네, 틀리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업무 어떤 지역을 맡느냐에 따라 또 다른데 이제 법인이 있는 그 지역이 있고 지사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법인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직접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케팅 활동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본사에서는 거기를 관리를 해주는 데 초점을 더 가지고 있고 지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직접 판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바이어들을 상대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바이어 상대를 해갖고 거기서 물건을 파는, 그러니까 판매를 유도하는 그거를 하고 있죠. 예. 그 말씀하신 법인은 이제 판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 해외 법인. 그쵸. 그 본사에서 이제 네. 법인을 그쪽 현지 지역에다가 설립을 한. 그렇죠. 그 지사가 있는 부분은 판매권이 없는. 오케이.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는 일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조건 같은 경우는, 조건이라기보다는 뭐, 조건도 조건, 자질, 뭐 이런 거. 자질. 우선,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뭐 영어의 기본적으로는 뭐 의사소통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앉아갖고 한국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국인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사람 앞에 설 때 두려움이나 이런 그 대중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PT 같은 것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나머지는 또 역마살님께서 역마살이 있어야 되나요? 역마살 있어야 돼요. 역마살 아까 강조드렸듯이 그 역마살 없이 나는 그냥 집에서 차분히 그냥 독서만 하고 조용히 사는 게 내 적성에 맞다 이런 분들한테는 금융권을 차라리 보내드립니다. 금융권요. 네, 그쪽이 돈도 더 많이 주고 훨씬 안정적이고 뭐 나는 와이프랑 행복하게 애랑 가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 일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안 되겠네요. 그쵸. 워낙 해야지 좀 잡고. 난 와이프랑 근데 자주 떨어서 난 자유롭게 좀 놀고 싶다. 그쵸. 이런 분들이 오히려 어울리는. 많은 남편들이 원하는 거죠. 요새는 와이프들도 원한다고. 그런 와이프를 제가 원해요. 네네. 실제로 그 와이프들이 못 견뎌서 이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가정이 소중하니까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또 우리 쪽 일을 하다 보면 해외로 한 3, 4년 주재원으로 나가서 오는 게 거의 필수 코스예요. 그쵸. 그럼 이제 대부분 좋다고 하지만 그거를 또 무지 싫어. 외국 알레르기가 있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난 죽어도 외국에서 못 산다. 알러지. 이런 분들은 자기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포기를 해야 되고 그럼 결국 이제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이 많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프랑스 간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뭐 예를 들어
케냐로 간다. 아, 케냐. 뭐 이러면은 난 가기 싫어. 뭐 이런 거 그렇죠. 있으니까. 남바이야. 지역에 따라 다르죠. 예. 뭐, 내가 모시는 이제, 어느 상사 같은 아침에 경우에는 수저가 먹고. 한국에 있으나 외국에 있으나 무조건 된장찌개하고 김치가 없으면 식사를 못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좀 피곤하죠. 뭐, 그 나라 가면은 그 나라 음식을 먹고 그 나라 문화를 따를 수 있는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흔히들 영어만 잘하면 해외마케터랑 맞는 줄 알고, 그냥 흔히 영어만 잘하면 해외마케터 하겠다고도 많이 이렇게 막 나대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걔네들 그냥 회사 뭐 대놓고 얘기를 하면 양아치라고 부른다, 양아치. 영어만 잘하고 아는 거 하나도 없고. 뭐 특히 뭐 그냥 미국 뭐 LA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왔는데 한국말도 잘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암암거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뭐 헛바람이 좀 들어가지고 해마케터가 설치는데 한국말도 잘해야 돼요. 한국말. 왜냐하면 이제 한국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면 위에서 분명히 한국말로 얘한테 미션을 줘서 보냈는데 어문이를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전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저도 돼요. 일하다 보면 제 부하 직원들이 저보다 다 영어를 잘해요. 요즘 후배들은 네. 외국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얘네들한테 제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의사소통하는. 네. 상무님이 그 행간의 의미를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어 교육도 관장을 하시는 무슨 의미를 읽는다고요? 행간을 읽는다. 행간을 읽는다? 네. 뭡니까? 설명해주세요. 아니, 할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청취자들 모른다니까. 아니, 군대 안 갔다 왔어요? 네? 저 갔다 왔죠. 오와 열 몰라요? 오하열 알죠? 그러니까 그래 오와 열이라고 보면 되죠. 행과 가. 행위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거죠. 윗사람이 와가지고 그 경상도 분이세요. 네.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집어 차빼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차라.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하죠. 차빼라. 똑바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진짜 집어 치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 초등학교 때 진짜로 선생님이 야 이거 양동이 물 좀 부셔와 이랬는데 양동이를 부셔온 애가 있어요 진짜로. 그런 말이에요. 저 이제 스페인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와가지고 똑바로 못하니까 야 이 문디기 자식아 라고 이제 막 뭐라고 화를 내신 거야. 근데 이제 그걸 이해 못하는 이제 사람이 스페인어로 문디알이 저도 몰랐는데 글로벌이라는 뜻이래요. 그래. 그게 칭찬인 줄 알았답니다. 제가 엊그저께 스페인어과 학생한테 저녁 인사를 배운 부에노스 뭐 그거죠. 부에노스 타르데스. 네. 네. 또 나 이렇게 까먹지? 네. 뭐 지금 자랑한 거예요? 한마디 배우셨다고? 아니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마저 말씀드리면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영어는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도구고 그쵸. 그 미국에 있는 거지도 할 수 있는 게 영어입니다. 그쵸. 그리고 심지어 그런 적도 있어요. 영어 하나도 못하는 애라도 얘가 진짜 똑똑하면 그냥 그 나라 보내요. 영어는 6개월 만에 습득하라고 그런 식으로 진짜 필요한 거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외국 애를 만나서 아까 이제 래퍼님이 외국이랑 만나서 기죽지 않고 한다 뭐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 의미가 외국이랑 말을 했는데 그냥 영어 잘한다고 둘이 뭐 블라블라 잡담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얘랑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얘랑 얘기해서 우리 회사가 얘가 말하는 제안에 따라가면 우리 회사가 물건은 많이 팔아도 손익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쵸.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얘가 얘기하는 건 뭔가 꼼수 같다. 환율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가격에 팔면 지금 당장은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2개월 후에는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손해를 보겠구나. 이런 사업 전반을 읽으려면은 뭐 회계, 뭐 재무, 뭐 이제 마케팅은 기본이고 경영 전반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경영학을 전공하든 안 하든. 그쵸. 예를 들면 환율에 따라서 환차손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이쪽 직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어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리 잘 드는 칼과 아무리 신선한 생선이 있다 하더라도 회 뜨는 기술이 부족하면 회를 먹을 수 없다. 그렇죠.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장사꾼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그쵸. 거죠. 장사꾼 마인드가, 영업은 장사꾼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높이 올라가신 분들을 보면 의외로 영어들을 못 하세요. 네. 그러니까 영어 잘해서 막 2개국, 3개국에서 외국 살다 온 애들이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어는 그냥 의사소통만 가능할 정도로 하지만 다른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이제 상무도 되고 전무도 되고 부사장도 되고 올라갑니다. 그쵸. 어쨌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 거래할 줄 아는 그 영업적인 자질이, 영업이 뭐 거래뿐만 아니라 뭐 관리 뭐 다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그 영업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자질이라는 게 공부해서만도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타고난 기질이 있어야. 네. 저는 이 자리에 만약에 국내 영업 일을 하고 계시는 직장인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경력으로 해외 영업하는 것도 굉장히 좀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습득하고 경험으로 배운 것들이 해외라고 뭐 외계인들이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쵸. 똑같습니다. 우리말로 서로 눈치 보고 뒤통수 치기도 하고 눈팅이 치기도 하고. 근데 영마살님 꼼수도 말씀이 부리고. 맞긴 한데 정작 그런 문화가 네. 많이 개방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반 영업을 하던 사람이 그렇죠. 대기업 해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솔직히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는 다들 영어 잘하니까 받아줄 근데 것도 채용을 안 같은데. 하잖아요. 아. 예를 들어 실력이 정말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어느 정도 중상 이상급인데 예. 대기업에서 예. 나이도 있고 예. 그런 사람의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쉽게 채용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현실이 스펙부터 기회가 보겠죠. 없잖아요. 그리고 스펙부터 보겠죠. 기회가 저는 그거를 얘기한 거죠. 그렇죠. 뭐 만약에 이 사람이 국내 영업을 했지만 스펙이 빠방하다, 그럼 또 다른 얘기죠. 얘가 뭐 엄청난 유명한 회사에서 그를 했다든가. 그러니까 일단 스펙이란 전제가 깔리니까 예. 대전제가 깔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듣는 예. 분들은 봐세요 일단. 신입보다는 경력이 더 수월한 게 있긴 있어요. 그래도. 취업하기, 예. 이직하기. 예, 이직하기가. 근데 어쨌든 중소에서 대로 가는 이직은 참 어렵습니다. 대에서 어떤 자질이 중소로 필요한지 가면 알겠네요. 들어보니까. 이거 말하고 보니까 다 잘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원래 영업사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잘해야죠 정말 영업. 여거 저도 관련돼 해봤지만 있잖아요. 옛날에 해외 영업할 때요. 회사 안에 여러 부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해외 영업사원은 다른 부서에, 예를 들면 뭐 경리부나 다른 부서에 대빵들하고도 막 다이다이 깝니다. 예, 맞아요. 싸워요? 네. 해야 돼요. 이게 뭐 싸우는 거랑 다름없어요. 왜냐면 내 거 오다 관리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뭐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고 내 오다가 잘 나가기 위해서 좋은 조건에 하기 위해서는 뭐 회사의 어떤 다른 협력 부서들한테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경험으로는 이제 내가 담당하는 그쪽 브랜치 오피스라고 하죠. 네. 그쪽 법인 사무실에 일을 하는데 그쪽 이제 재무하고 회계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뭐 무려 지금 10회 수준의 지식을 네, 갖고 있는 애들인데 CFO. 걔네랑 얘기를 하다 말다툼을 해야 돼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얘네 말길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야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졌어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회계하고 재무를 공부하게 되죠. 뭐, 빡쳐서 공부하셨구나. 뭐 환차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네가 옳다고 그러는데 막 헷갈리는 거야. 아니 원화하고 달러 환율은 익숙한데 원화, 유로, 달러 세 개가 엮이니까 얘기하다가 모르니까 일단 오케이 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영마살님이 말씀하신 거는 해외 마케터의 조건이라기보다 영마살님 습성 자체가 그러신 것 같아요. 부족한 게 있으면 자꾸 채우셔야 되고 아. 일단 그런 습성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본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역시 후배 다. 아. 다 본인이 저보다- 잘하는 편이 아니시다. 예, 저보다 많이 알아요. 아. 예, 대부분. 다른 제가 고등학교 때 짱 먹고 나왔는데도, 야. 다른 해마크트 분들이 저보다 많이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영마살님 같은 분들이 이제 진짜 임원이 되시면 밑에 애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많이 알고 계속 채워나가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려면 밑에 부하 직원들이 아, 모자라면 상황이 죽죠. 다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그죠? 그래서 죽어 나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어쩐지 낯빛이 약간 죽어 있었어. 아니요, 저는, 만만하고요. 그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사 체질이 아닌 것이, 이제 자유로운 영혼, 그 창작의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뭐 부장한테도 뭐 욕하고 뭐 이랬던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진짜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은, 회사에서 사람들이 그 설설 기는 이유가, 이 회사에 계속 붙어 있기 위해서 그렇죠. 기는 자기 거예요. 안위를 위한 근데 거죠. 고과에 신경을 안 쓰면 그게 전혀 무서움이 없거든요. 두려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제 소신대로 그렇죠. 이거 아니다. 네. 이건 아니다. 뭐 당신이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대들고 이랬던 수가 있었던 여러분은 거죠. 지금 창의적인 기업 코코넛베리의 대표이사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나도 생각이 나는데, 이분들이 막 화를 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잘못은 저기 미국에 있는 스미스 씨가 했으면, 그냥 우리한테 막 욕을 하시고. 스미스? 네. 만만한 게 한국 사람이라고, 속으로 네가 스미스한테 전화해서 영어로 욕을 해봐. 뭐 이런 기분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가 외국 사람들이 항상 친절합니다. 그럼요. 그래놓고는 한국 사람들한테 욕을 하는 거야. 개 잘못인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근데 제 래퍼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 만약에 래퍼님이 지금 대표시잖아요. 예. 부하 직원들이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이라 막 부장이든 대표든 뭐 이러면 이해 못하실걸요? 그런데 일을 잘한다. 네. 그럼 계속 듣고 있겠죠. 일은 잘하는데 정말 쌍놈이에요. 예를 들어. 위아래가 없어. 출근하면서 욕해, 대표한테. 정말 일을 프로젝트 하나 저 그 정도로 프로젝트 하나 주면 정말 없지, 이건. 정말 완성을 잘 해놓는데 빠른 시간 안에 아주 훌륭한데 기본적인 인성이 좀 안 돼요. 잠깐만. 이게 잠깐 예를 들면 제가 인성이 안 되는 건 아니었고요. 아니 예를 들어 for example 저는 틀린 거에 대해서만 틀렸다고 한 건데. 틀린 거예요. 네. 대표님이 틀렸어요. 뭐를 틀렸어요. 예. 근데 그걸 막 애들 나머지 직원들 앞에서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대표님 그거 틀린 거 아니냐? 아니다. 씨발 막 이러면서. 저는 그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도 마시고요. 인정합니까? 아니요.
부정적인 것도 하나의 그 새로운 생산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걸로 받아들이는 성격이에요. 아, 그러면 그 나머지 부하 직원들 앞에서 그렇게 지적을 할 때, 예. 그건 마이 미스테이크다. 예,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충분히 저는 권위적으로 가지 않는. 정말 가식적인 분이시군요. 아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는데요. 이런, 아니, 가식 듀오 해갖고 힙합 프로 하나 만드세요. 아니,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해서 그건 누가 한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다. 제가 깜빡했네. 큰 실수를 할 뻔했어. 내가 잘못했다. 그치만 내가 대표니까 조용히 얘기해 줄래? 그렇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남들 앞에서 얘기하지 말아줄래? 실제로 그 근데 래퍼, 아니면 진짜 인정 잘해요. 실제로 래퍼님이 회사를 그만둘 때 제가 이제 이분 파트장이었어요, 제가.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그게, 이렇게 말하면 또 재수없어 보이겠지만. 괜찮아요. 이미 아까부터 아까부터 재수 없으셨어요. 캐릭터를 잘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캐릭으로 하고 있죠. 예. 데빌스 에드보킷이라고. 네. 그게? 지금 선진화된 회계 영화. 기법에서는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을 아예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단 우리에 빠지기 때문에 윗사람이 내 말이 옳다 하면 다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한 명을 지정하는 거예요. 아예 지정해놓고 너는 내 말이 맞든 틀리든 무조건 반대만 해. 네 잘못 아니야. 너 안 미워할게. 다음날 되면 돌리는 거죠. 이번엔 네가 무조건 반대만 해. 전 실제로 회의할 때 그런 걸 되게 권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래퍼 너는 우리 회의할 때 네가 그래도 조금 고참이니까 넌 내 말에 무조건 반대해라. 그래야지 회의가 균형이 잡힌다. 그런데 이런 마인드를 안 갖고 계시죠. 이건 뭐 또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조직 문화가 특히 대기업 같은 게 조직이 크기 때문에 조직 문화 자체가 되게 경직이 돼 있고 많이 경직돼 있어. 창의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대기업의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해 래퍼님과 적방님의 진지한 토론이 이어져서 삭제합니다용. 잡스다 공식 질문. 돈이에요, 돈. 두 분, 먼저 들어가신 분이 영마살님이시니까, 영마살님 입사가 한 10수년 되시죠? 10년 됐죠, 10년 정도 되시죠? 네. 첫 해 연봉이 얼마셨습니까? 참고로 영마살님은 대기업입니다. 2,400, 세후. 세전 2,400, 플러스 성과급. 성과금 얼마 정도였나요? 그러니까 1년 연말에 탈탈 털어서 얼마 정도 총 번 것 같다. 그때 한 500 나왔나? 3천 조금 안 됐었고. 요즘은 초봉 얼마예요? 10년이 지난 지금은요? 지금 초봉 내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4천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 오, 많이 올랐다. 근데 뭐 물가 상승률 대비하면 신입은 올려요, 대기업들이. 다른 기업이랑 비교하기 갈수록 구간이 짧아지지 않나요? 네, 신입 외에는 안 올리죠. 네. 그래서 신입들이 자기 선배보다 연봉이 높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인센티브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실제로 내가 입사할 때 2,400에다가 성과급으로 들어왔는데 내 다음에 들어온 애가 2,800에 성과급으로 들어왔어요. 걔네가 나보다 연봉이 높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입사원 연봉은 기업끼리 비교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기업끼리 비교를 안 하거든요. 그거 기업 네임밸류의 차이가 또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임원끼리는 또 비교를 하는데 결국 신입사원하고 임원만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은 좀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좀 안 올리는. 그게 이제 그 신입사원들이 대기업을 들어갈 때 범하는 오류죠. 네. 초봉만 보고서. 네. 근데 그 정보는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래퍼님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제가 훨씬 요 기업 들어가실 때. 훨씬 늦게 갔기 때문에 네. 제가 아마 3,200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성과급 빼고. 예. 네. 그리고 나왔을 때는 4,000이 넘었었고요. 물론 진급을 했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몇 년 걸렸죠? 4천 넘기는데? 4,000을 넘기는데 아마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성과금은 또 별도로 따로 측정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과급 보통 해에 얼마 나와요? 그건 진짜 성과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그러니까 되게 좀 짜증났던 부분들이 성과가 났는데도 성과급을 안 줬던 경우가 있어요. 그게 되게 열받았던 부분인데. 자기가 담당하는 부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상식이 한 사람당 1년에 한 사람당 500 이상은 받는 거 정도가 상식으로 되어 있죠. 신입이든 그 이상이든. 신입은 좀 더 적은 편이고요. 예. 신입도 뭐 그렇게 되죠. 그러면 신입인데 10년 전에 500을 받으셨다는 것도 영마살님이 상당한 실력자였다. 뭐 이런 아니요. 그 회사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어느 회사는 진짜 잘하는 데는 수천만 원을 주고 못하는 데는 한 푼도 안 주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그냥 돌아가면서 한 사람당 500씩은 최소 500씩은 받도록 돌아가는 회사도 있고 그거는 회사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예, 요거는 좀 본부나 부서별로도 다 제각기 차이가 많이 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삼일전자 네. 같은 경우도 그 원래 부서나
뭐 본부별로 되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네. 그러니까 격차가, 성과급의 격차가 어떤 데는. 근데 3일도 뭐 수익 구조가 확실한 쪽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 두 너무 개밖에 뻔한 연출 없어요. 같아요. 핸드폰하고 네. 반도체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못 받아요. 거의.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근데 친구들도 받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 3일전자는 도대체 어디 있는 회사예요? 어디 있는지,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니? 예. 예. 아니 3일전자는 아는 거니, 모르는 거니? 싶어가지고. 이름 못 알아들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갖고 네. 거기 계시다가 저희 회사로 들어오셨던 분들도 꽤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 그러면, 영마살님이 네. 지금 과장님이신가요? 네, 과장이요. 지금 얼마 받으세요? 지금은 이제 이것저것 막 붙는 게 많아서 네. 헷갈리는데. 한 장 넘어갑니까? 세전으로 안 되죠. 세전으로 한 6, 7천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받으신다. 생각보다는 역시 조금 낮으시네요. 왜요? 많잖아요. 그렇죠. 10년인데. 그러니까 성과까지 포함해서 한 6, 7천 성과 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낮죠. 그러니까요. 네. 네. 보통 얘기해보면 사람들은 한 8, 9천 받는 줄 알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기대치가 그 정도 되죠. 대기업 과장님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잡스다스러운 질문을 해외 영업이잖아요. 해외 마케터시니까 출장이 많으신데, 제가 알기로는 출장 다닐 때마다 회사에서 출장비 주는 거 아는데, 보수입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고 있습니까, 저 보수입? 보수는 별로 없다는 얘기. 이거는 말해가 좀, 너무 드러나니까. 네, 그런데, 제가 설명할까요? 이미 그만뒀으니까, 레버님은. 네, 레버님이 그만뒀으니까. 설명할게요. 관장님의 경우를. 관장이 돼가니까. 예전에는 뭐 지역별로 또 출장비가 달라요. 출장비가 뭐 다 다르고 한데. 중통 계좌는 얼마였어요? 그때 보통 하루치로 쳤을 때 한 70불 정도 나왔어요. 하루치로 쳤을 때. 7만 원요? 70불. 그러니까 한 8, 9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열흘 정도 나가면은 대충 한 80만 원, 90만 원. 그거는 이제 비행기 싹 빼고 다 빼고요. 아니죠. 완전 빼고 호텔비 다 빼고, 그냥. 예. 자기 움직여서 밥 먹고 이런 거. 그렇죠. 근데 비용으로. 실질적으로 밥도 저희 다 돈을 주고 제공되잖아요. 안 네. 먹습니다. 왜냐면은 현지 법인 그쵸. 가이드나 바이어들이 다 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바로 접대인 거예요. 안 받으셨다고 하지만. 그런 접대는 그런 접대는 접대도 아니야. 네. 야, 우리나라 접대문화 잘못한 거 접대는 접대지. 네. 여자 붙어주고 막 이래야 접대지. 외국된 문화, 나 완전 좋은 문화. 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부러워, 접대. 예, 아무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열흘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챙겨온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회사 그리고 상황이 카지노에서 탕진하나요? 카지노가 있는데도 있는데 거기 가서 저는 카지노는 안 하고 그냥 입맛 포켓 해갖고 한국에 들어오고. 해마케터들 카지노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좀 심한 영화 살림 안 사람들도 좋아하실 있고. 것 같아요. 많이 정확하시네요. 스튜디스는 좋아하셔도 노름을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옷자리 깔으셔야겠다. 매눈이에요. 근데 이제 세계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걸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래갖고 대충 한 1일당 3만원 정도 수준으로 잘라갖고 엄청 많이 줄었죠. 제약회사 영업사원 정도로. 저 옛날에 할 때는 그 비행기 값 빼고 하루에 호텔비는 자기가 내는 걸 조건으로 해서 2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달러로 노숙했죠. 받으면 200불. 호텔 안 가고 노숙했죠. 아니 노숙이 아니라 저는 일본 다녔는데 최고로 싼 호텔. 그러니까. 뭐 캡슐 호텔 이런 거 하루에 4만 원 하는데 이런 데서 묵고 밥도 김밥 사 먹고 삼각김밥 이런 거 소우데스까? 무지하게 남겼죠. 출장비 관련해서 이제 좀 얘기할 게 이제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데 이제 어느 회사는 그거를 출장비로 주고 현금으로 주는 데가 있고 실비정산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영수증 갖고 오는 데가 네. 있어요. 그래서 뭐 실비정산을 안 해주고 현금을 주는 데는 현금 받고 더러워. 방금 얘기하신 대로 점심을 핫도그 같은 걸로 대충 때우거나 그쵸. 어떻게 좀 얻어먹고 다니면서 돈을 100만 원이라도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실비정산하는 데는 이제 뭐 일부러 홈 레스토랑에 앉아서 이태리 요리를 코스대로 이렇게 주문을 시켜서 와인도 좀 마셔가면서 맞아 쓰는 거지. 잔머리 굴리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게, 그 이전 회사에 있을 때도 제가 이제 출장을 가면 한 달 동안 가요. 이제 국내 출장인데, 거기는 이제 국내, 이제 한 달 동안 모텔이나 이런 데 투숙을 하는데, 5만원짜리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6만원으로 끊어달라 그러고, 돈 만원 이제 챙기고 이런 거 있죠. 부가세 그건 빼고. 지금도 횡행하는 방법이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되게 많죠. 하다못해 법인카드로 주유시에 15만원 주유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고 13만원만 넣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 저도 그렇죠. 실비정산 한 적이 있는데 일본 바이한테 밥을 얻어먹고 일본은 카드를 잘 안 써요. 다 현금 내기 때문에 카드 그래요? 기록이 잘 안 찍혀요. 현금 낸 것만 찍히거든요. 그럼 그 영수증을 제가 받아서 바이한테 얘기해서 제가 받았어. 회사에다 청구하고. 들으면 최근에 모 회사에서 문제가 된 게 그쪽 어느 회사에서는 실비정산으로 다 바꾸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웨이터한테 팁을 그렇죠. 사실상 그 요금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팁이 그 회사 규정상 12정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해줘야지 그거는. 야, 그거 외국에서 어마한 다 짓이네. 10%씩 다 내게 돼.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 팁을 안 주고 계속 나오니까 욕만 처먹어. 점점 어그리 코리안들이 돼가고 있다. 자잘한 얘기였고요. 네, 그런 뭐 부가수입도 있을 수 있다. 네, 영마사님은 그런 게 없지만 제가 하나 더 맞춰보면, 영마살님은, 아까 바이오 쪽이나 이렇게 받고 이런 거,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없대잖아요. 아, 그건 틀렸는데요. 아이씨. 이게 본인은, 맞았어야 되는데, 본인은 좋아하나 들어오는 게 없다. 저는 카지노 가서도 카지노 안 하지만 옆에서 술 마시는 타입입니다. 네. 바이오한테 뭐 받는 건, 선물로 받는 거는 괜찮아요. 선물 뭐 받아보셨어요? 뭐 카메라 같은 거 아, 뭐 선물. 받은 적은 있었거든요. 오, 카메라. 선물 말고 선물. 선물이요. 예. 나도 선물로 받는. 여기, 래퍼 이분은 중동 뭐 이쪽을 하다 보니까 선물을 이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석유 재벌. 나는 이제 유럽을 오일머니가 담당을 줄 하다 보니까 내가 선물을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문화 차이인 거지 이것도. 20만 원짜리 볼펜을 받은 적은 한 번 있었어요. 되게 기름진 인생을 살아오셨다. 근데 잃어버려갖고. 네, 알겠습니다. 뭐 급여 얘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영마살님, 앞으로 지금 계신 회사에서 몇 년 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5년? 버틴다는 5년? 표현이 맞는 거. 잘하면 10년? 끝까지 가야 되는 거. 5년에 10년. 잘하면 10년, 못하면 5년? 어, 어차피 이거 직업이 주제니까, 네. 해외 영업 직업이 지금 화려한 측면도 있는 반면에, 다른 직업에 비해서 나쁜 점은, 수명이 짧나요? 실적에 따라서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직업은 뭐 은행원이랑 비슷해요. 대기업이 다른 은행이 아니라 기업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사무직이죠. 앉아서 숫자하고 보고하고 루틴하게 돌아가는데 해외 영업은 영웅도 되고 역적도 됩니다. 그렇죠. 실적이 좋으면 자기가 잘한 것. 그렇죠. 자기가 잘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실적이 나쁘면 자기가 말아먹은 거. 그렇죠. 그러면 잘려야죠. 잘하면 출세도 하지만 못하면 잘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친구들은 내 해외 영업보다는 이제 다른 부서 하는 일이 사실 맞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미국하고 유럽 쪽 해외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엘리트라고들 생각을 할 거예요. 선진국이고. 실제로 옛날에 우리 대기업들이 엘리트들을 그쪽으로 많이 보냈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현실이 미국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유럽 경제가 추락을 하니까 미국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잘리고 있고. 아니, 이 사람 잘못이 아닌 건 알아. 저도 요새 제일 많이 보고하는 게 유럽 경제 불황 이런 거 계속 보고를 하는데 항상 본사에서 받아들이는 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감정적으로 너는 나쁜 새끼야. 그렇죠. 책임져. 책임은 져야지. 수시로 그쪽 부분은 잘리고 있고 이게 아프리카 잘린다는 건 부서 이동이에요. 회사에 잘리는 거예요. 실제 잘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잘리고 이제 좀 밑에 급들은 이제 부서 이동이거나 근데 부서 이동도 좀 안 좋은 자리로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제 반면에 이제 여기 인도, 아프리카, 중동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지금 그동안 오지 파견 찌질하게 봤던 대들에 계셨던 분들은 계속 승진하고 계세요. 게다가 이제 요새 많이 먹는 게 오지니까 신시장을 개척하는 의미인가요? 예, 걔 성장하니까 얘가 잘하든 못하든 계속 성장하는 거야. 일단 그쵸. 나라 계속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프리미엄까지 야 오지에서 고생했어. 유럽 애들은 너 가서 와인 먹고 놀았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해외 영업하는 회사들에서 유럽 미국 담당자들은 얘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하고 상관없이 계속 잘리고 있고 아프리카하고 인도 나라 애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 그럼 영마살님이 한 5년, 10년 남았다. 예. 짧게 5년이라고 볼게요. 예. 5년 뒤에 잘렸어요, 만약에. 예. 정말 잘 안 돼서?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고민 중입니다. 옛날 분들은 오퍼상이라도 하셨다고 하는데 요새는 너무 인터넷도 발달하고 그래서 오퍼상들이 쉽지가 않아요. 예, 없어지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심각한 고민이에요, 솔직히. 대기업의 어떤 간부급 이상 가게 되면 항상 미래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압박이 상당하니까. 예, 게다가 미래를 대비할 시간도 안 주죠. 네. 계속 일을 시키고 붙잡아 두니까. 일부러 안 주잖아요. 일부러. 예. 일부러 안 주는 게 아니라 회사 워낙 바쁘게 저도 돌아가요. 엊그저께까지 사무실에 붙잡혔다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서 대기업 전자 해외 마케팅 편 2부를 마칩니다. 3부에서도 살아있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뿌잉뿌잉.